올해는 다들 고향집은 찾으셨는지 고속도로에 차도 많고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아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것 같은데, 다만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집집마다 근심이 많으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도 명절장을 볼 때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어서 물가가 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게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철이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가족이 생기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여자는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그 여자와 가족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제 가족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때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자식은 저 하나였고,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 순간부터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했죠.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손치고 마는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집을 나가셨다가 며칠 뒤에 들어오셨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셨을 텐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지.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어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창 손이 많이 갈 그런 나이에 엄마의 부재는 저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줬습니다. 동네에서 꾀지지하게 다니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해가 어둑해질 때까지 골목을 쏘다니고는 했어요. 해가 질 저녁 무렵이면 골목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은 엄마의 부름에 다들 집으로 가버리고, 저만 덩그러니 남아 어두워지는 골목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 보고 아버지 차인가 싶어 반가웠다가 실망하는 걸 몇 번이나 하면서요. 참 지독히 외로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더 심각해졌어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반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요즘이야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지만 제가 어릴 때는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 제가 눈에 띌 수밖에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준비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늘 친구의 준비물을 나눠 쓰는 그런 아이였는데, 저도 눈치가 있으니 자연스레 주눅이 들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린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훈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네가 창훈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아줌마는 화장을 예쁘게 해서 얼굴이 참 예뻤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네 동생이다. 친하게 지내, 알았지? 갑작스럽게 엄마와 남동생인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미리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늘 외로웠던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좋았어요. 정말 필요한 엄마가 생겼고, 혼자 노는 게 싫어서 나도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라던 동생이 떡하니 생겼으니 안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어진 가족은 역시 삐그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 속에서 제일 어긋나는 건 저였고요. 엄마, 이 형아가 내 장난감 뺏었어. 어머, 재현아, 울지마, 울지마. 창훈아, 동생 울리면 어떡하니?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뺏었어.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재현아. 울지마. 엄마가 새로 사줄게, 어? 박창훈, 너는 형이나 되어서 동생 장난감이나 뺏고 아빠가 뭐가 그랬어? 동생 잘 데리고 놀라고 했지?
장난감을 뺏으려고 했던 건 제가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아빠가 제 생일날 사준 총 장난감이었는데 자기 거 하고 우기면서 들고 가는 걸 다시 챙겼을 뿐인데 울면서 어른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였죠. 아버지가 새엄마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제 생일에 사주신 거라 정말 많이 아끼는 장난감이라 그것만은 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어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는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듯 야단을 치셨어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새엄마 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생 울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란 말이야. 아버지는 저를 방으로 따로 불러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했어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는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요. 새로운 엄마가 생겼지만 저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더 많이 외로웠어요. 더 이상 꾀죄죄하게 다니거나 학교 준비물을 빼먹는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저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하게 되었고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친엄마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품과 냄새가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밤마다 빌었지만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죠.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저의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고 우울하게 했어요.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집이 저에게는 불편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독립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독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 대학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졸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대학만은 가야 한다는 주의셨고 그래야 남들 눈에 자기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야자도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돈다며? 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길래 담임이 전화가 와? 학교 수업은 안 빠져요. 뭐? 이 자식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제가 알아서요. 언제는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창훈아,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이게 무슨 태도니? 둘이서 아주 나를 잡았는지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학교 졸업할 때 다 돼서 담임한테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저에게 꼬치꼬치 캐무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나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 있었다고 이러세요? 채썩.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제 뺨을 때리셨어요. 버릇없는 자식이라면서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면서요. 새엄마가 데려온 남동생도 보는 자리에서 저를 그렇게나 까내리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고요. 이혼 후에 전화 한 통 없는 친엄마도 정말 미웠고 새엄마 치마 포기했어요. 친자식은 나몰라라 하는 아버지도 싫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 뒤에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새엄마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디 남들 모르는 데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혼자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집을 나와 살면서 아버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마칠 시간에 교문 앞에 계신 모습도 봤지만 도망갔고요.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먹을 거 챙기라는 문자와 함께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으면 억지로 안 들어와도 돼. 이렇게요. 차라리 잘됐다 싶으면서도 좀 야속했습니다. 집을 나온 건 제 잘못이라고 해도 차라리 잘됐다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문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아버지도 내가 부담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이고 아버지 생신이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으니 더욱 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도 생활비는 따박따박 붙여주셨어요. 그걸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친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먹고 자고 할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저에게 은인 같은 그런 친구죠. 집을 나와 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 볼 필요도 없고 저에게 뭐라 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고3 때 학교 생활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렸고요. 복잡한 가정사는 있고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갔지만 대학 생각이 전혀 없던 저는 군대를 택했죠. 군대에서도 면회오는 가족이나 휴가에 찾아갈 집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다고, 절대 나는 속상하지 않다고 혼자 세뇌하면서 지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제가 무너질까봐, 눈물을 보이게 될까봐 저를 더욱 강하게 채찍질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안에 있는 슬픔, 외로움들은 외면한 채 마냥 즐거운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더군요. 군대에 막 입대했을 때 저를 참 많이 괴롭히던 고참들도 나중에는 정말 친한 형들이 돼서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 악독한 고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저에게는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곳에서 정말 남자들만의 찐 우정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전우애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가깝게 지냈던 고참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집이 멀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큰일이 있을 때는 연락 주고받으며 안부도 묻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죠. 정말 살아가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연들이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장 숙식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마침 숙식 제공이 되는 용역회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대신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노가다 일이니 몸으로 지고 나르고 그런 일이라 엄청 고됐어요. 그래도 돈도 벌고 발 뻗고 잘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월세방 보증금 넣을 돈만 모으고는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더 할 수는 있었지만 오래 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뒤에 새로 하게 된 일은 작은 유통회사에서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규모가 작아서 일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일할 맛은 났죠. 그리고 정직원이라 월급도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해서 정말 일집만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창훈이는 애인 없어? 맨날 퇴근하고 집에만 가? 애인 같은 거 없어요.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뭐. 에이, 너 돈 벌어서 다 뭐하냐? 젊은 놈이 애인이랑 놀러 다니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 게 재미지. 창훈이 이제 우리 숙매이구만.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야, 이 사람아,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친구들이 소개 안 시켜줘?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봐. 같이 일하는 과장님이 수시로 저에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농담을 던지시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지만 저도 남자인지라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연애하는 것도 부담이 됐어요. 뭔가 어릴 때 엄마한테서 버림받은 기억 때문이랄까. 여자와 인연이 된다는 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벌써 오래된 연인도 있었고 모임을 할 때면 다들 커플로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다 해도 썩 내키지도 않았고요. 그런 돌부처 같은 저에게도 여자라는 인연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돈이나 벌자 싶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었거든요. 번화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라 알바생이 2명이었는데 그 여자가 저와 같이 일하는 알바였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당시 저에게는 정말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 어린 여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저에게 오빠 오빠라고 했고 여자한테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가슴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럼 오빠는 평일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우와, 진짜 부지런하다.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거야. 할 일이 왜 없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너도 내 나이 되면 친구랑 노는 게 재미없어. 네, 설마요. 나는 그렇던데. 그 여자는 키가 작고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정말 동그랗고 예뻤어요. 얘기를 할 때면 저를 올려다보는 얼굴이 귀여워서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죠. 여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저답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그런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조금씩 그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빠져든 거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오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직장에 지장이 가면 때려쳐야지 싶어 알바를 시작했던 건데 시간이 갈수록 주말 알바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여자를 보고 싶어서 제가 주말에 기다린다는 걸 알아채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어린 여자 알바를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채고도 고민이 됐습니다. 고백이란 걸 하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저를 단순히 알바 같이 하는 오빠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괜히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로 쉽게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냥 놓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언제 고백하나 기다렸어요? 뭐?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눈에 다 보이거든요? 와, 3개월이나 걸리다니. 진짜 내가 많이 봐줬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티가 얼마나 났는데. 나도 오빠 좋아하니까 우리 이제 사귀면 되겠다. 그죠? 자기를 좋아하는 티가 엄청 많이 났다며 저를 놀리는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이 27살의 첫사랑에 빠졌으니 아주 홀딱 빠져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니 그걸 알고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제 인생에서 가장 희열이 넘쳤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여자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그 여자와 하는 데이트의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고 자그마한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건 뭐든지 정말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팔불출이라고 놀리고 안주서만 놀리고 짓궂게 그랬어요. 그런데 연애에 정신이 팔려서 친구들의 그런 놀림조차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게 아마도 오래된 결핍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관심을 받는 것도 관심을 주는 것도 다 외면하고 살았는데 그게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여자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고 저와 만나 데이트를 했죠. 알바 마치는 시간보다 제가 퇴근이 빨랐기 때문에 늘 그 여자를 데리러 가서 저녁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니고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백화점으로 쇼핑도 다녔죠. 연애를 하면서 예전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졌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였고 돈은 또 벌면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 만났을까? 그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됐어요. 성희야, 이제 오니? 아, 엄마. 그 여자의 어머니를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딸 곁에 선 낯선 남자가 누군가 해서 쳐다보지는 어머니의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고요. 엄마, 창훈 오빠.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지? 오빠 우리 엄마야, 인사해. 처음 뵙겠습니다. 박창훈입니다. 아, 성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부침성도 좋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저를 반가워하셨고 나중에 집으로도 놀러 오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상이 얼마나 좋으신지,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엄마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의 분이셨어요. 혹시나 사귀는 사이라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반가워해 주셨기에